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기자회견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송영길 대표 사과 그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뭐 지적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원래 그 기자회견 그 정식 명칭은요. 예.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였거든요.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였는데 예. 사실상 뭐 사과로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됐고요. 예.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오프닝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뭐 가족 비리라든가 예.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일단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하고 검찰 개혁을 좀 구분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입시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 역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왜 했느냐, 예.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당 내부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반발을 좀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딴 문제잖아요. 딴다고요? 문제, 예, 네. 딴 문제죠. 네, 결이 다 그렇죠, 다른 그렇죠. 문제죠. 검찰 그러니까 개혁과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재판 비리 관련된 문제들은 또 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메시지가 사실은 메시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뭔가 해야겠다라는 것은 뭐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결국 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심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러저러한 점을 반성해야겠구나 이걸 느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예. 그렇고 이렇게 민심을 들어보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컸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 그러한 사과를 한 것에 이제 지금 사족을 붙인 거죠.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문제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건데 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당이 검찰 개혁을 논하지 못하게 되는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민심을 경청해 봤더니 그러면 민심을 경청한 결과가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가족을 강하게 수사해 주세요 뭐 이랬다는 것인지 사실 여기서는 좀 메시지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의 배치였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가장 깔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과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사과를 했죠. 그렇죠. 몇 번. 예. 그렇죠. 그 외의 문제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여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접근해 왔던 거냐. 그리고 예. 검찰개혁 문제하고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잘 균형 있게 다뤄왔던 거냐.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온 거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좀 반성했으면 더 좋은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지금 장모 문제 이런 것들은 다른 기회에 다른 맥락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시점이 것들이
이때보다는 다른 때 한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마치 조국도 잘못했고 윤석열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기는 사과의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 사과의 예. 메시지가 좀 반감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뭐 그 얘기도 맞는 지적인 것 예. 같긴 한데요. 그렇게 읽을 수도 송영길 있죠. 대표가 예. 처한 민주당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예. 송영길 대표의 고민이 묻어난 그런 사과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 국민도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그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도 또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네.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름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뭐 탈당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제 당의 여당 내의 당원들도 그런 고민이 이제 할 때라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문제를 네. 직시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민주당 당원들한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예. 막 쓰고 있대요. 막. 예.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 저도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서 그렇게 쓰니까 네. 어떤 뭐랄까요. 여론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은 좀 받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이 여당의 당원이신 분들이 있는데 아, 당원도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이제 국정농단 거치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것들에 분노해서 이제 당원이 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송영길 대표가 이런 이제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응원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해요. 예. 그런 당원들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예. 게시판이라든가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표출되는 그러한 어떤 당신은 또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여당의 지도부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또 그런 강한 반발을 예. 언론들이 또 많이 써요. 그거는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언론은 참 좋죠. 네. 그렇게 행동해주면 아주 반갑지. 송영길 대표의 어제 사과를 두고도 예. 당 내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긍정평가도 있고 부정평가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원들도 긍정평가도 있고 부정평가도 이렇게 나뉘는데 예. 이게 제가 오늘 신문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는 것만 주목을 많이 언론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보도도 보고 찾아보니까 그런 글들 중에는 또 송영길 대표 응원하는 글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 점들을 균형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회장들 이 회장들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총칭해서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4대 그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오찬을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요. 예.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이제 좀 애둘러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네. 그리고 예. 이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다른 참석자들도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좀 둘러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충을 이해한다. 예.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오늘 언론들의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요.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고충 이해 그리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조금 한마디로 워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 언론들은 사면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까지는 좀 유보적인 이제 입장 표명인 거잖아요. 예. 국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형평성도 따져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뭐 이런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예. 지금 이제 이 4대 그룹 대표들하고 이제 자리에서 이제 한 얘기는 그러한 고충이 이해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론이 이제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이 유보적인 표현에서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건데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로는 일종의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이게 뭐 충분히 또 얘기를 들어봤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사면이 될 것인가 지금 여러모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사면을 그냥 해주기도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의 일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
첫째는 이게 그러면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을 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다른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그럼 사면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면해주고 나서 그럼 여기서 또 예를 들어 판결에 나오면 또 잡혀가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또 잡혀가야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건 법이니까 그거 어떻게 당연하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이것은 예.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예. 지난번에 검찰 수사 심의에서 7명씩 찬반 의견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은 이제 거쳐야 될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사면을 그냥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면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뭐 기쁘기만 한 일이겠는가 그것은 예. 좀 의문이라는 거죠. 관련해서요. 예. 오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가장 눈길을 끈 언론은 중앙일보였습니다. 예. 일면이 8.15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라고 유력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그래요? 보도를 했고요. 사설은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면 미룰 일이 아니다. 예.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뭐 수미 쌍관식이죠.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예. 칼럼도 있고요. 예, 칼럼도 있고. 용담 예. 폭격입니다. 저는 근데 그 다른 워딩보다도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네. 이 총수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끄는 우두머리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총수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써요. 네. 그러니까 CEO를 쓰든 대표를 쓰든 공식 직함인 부회장을 쓰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동안 이 네. 총수라는 단어가 잘 등장을 안 했는데. 제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스스로도 삼성그룹 스스로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우리는 완전히 확립됐다라고 10년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그룹들도 왜 이런 말을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업이 네.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뭐 큰 돈을 투자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것도 거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뭐 IQ 1000이에요? IQ요? 네, IQ 1000이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사회나 경영진이 그러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 이게 이재용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겁니다. 시험 봐서 부회장 된 것도 아니지 네. 않습니까?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경영 실적 이런가 뭐 그렇다니까 뭐 기업인들이 그렇다니까 뭐 사면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청와대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한테 1,000만 원 준 거. 예. 1,000만 원을 줬다라고 일단 그 택시 기사가요. 합의금 면목으로. 네, 예.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예. 합의를 시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이 아니고 아직 차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용구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단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구 차관하고 이 택시 기사가 합의 뒤에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 예.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줄지도 논의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예. 검찰에 송치를 할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당시에 사건 당시에도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금 얼마 줬냐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뭐 이랬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진 않다가 이제 거론이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적정 액수냐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이런 다른 정황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SBS의 경우에는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그냥 공개해서 이제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그 영상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용구 차관의 주장, 택시가 이제 정차하고 나서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주장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이용구 차관 쪽이 좀 불리한 쪽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뉴스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참. 말을 줄여야 돼요. 네. 예, 우리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